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이름은 형주라고 합니다. 고정익 비행기 조종사 면허 소지자고요. 딸아이 한 명 있는 가장이고요.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중반이라 그러면 좀 양심 없나?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그 사이? 직업은 그냥 일반 직장인 회사원이고요. 낭인이 이제 비행 낭인. 근데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거는 또 그것만의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제가 호주에서 조종사 면허를 따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럼 호주에서 비행 교육 과정 로그북을 갖고 왔는데, 제가 처음 비행을 시작한 거는 저는 좀 됐어요. 중학교 다닐 때. 왜냐면 그때 호주에 처음 와갖고 나는 중학생인데, 중학생도 그냥 근처에 있는 비행 학원에 가면 비행기를 조종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한국인이 만든 비행 학원이 있었어요. 그때 1997년도였는데 제일 첫 비행은 1997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죠. 근데 이때 그 한국 비행 학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교관님도 한국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첫 번째 교관 선생님은 조캉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분은 저 잘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항공사에 어디에 돼갖고 떠나셨는데, 혹시 지금 현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조캉님하고,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은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뭐 비행 계속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혹시 보신 분 호주에서 제자가 찾는다고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행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1급은 조종사로 취직을 해서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만 필요해요. 실제로 비행 교육을 받는데 1등급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 1등급을 따놔야 되는 게, 만약에 1억 가까이 들여갖고 비행을 다 배워놨는데 그때 가서 신체 검사하니까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어갖고서는 1급이 안 나와봐봐. 뭐 내가 모르던 뭐 안구 압력이 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 다 쓰고 비행 면허증만 따면 되는 메디칼이 안 나와갖고 취직도 못하고 커머셜 시험도 못 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나오는지 미리 한번 따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비행을 시작하면 배우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TIF, Trial Introductory Flight이라고 해갖고, 이 비행이라는 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마음과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이 경비행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 와이프고요. 저희 아버지 비행기 저랑 한번 타시고는 다시는 비행기 타자는 말씀도 없으시고, 아이고 죽었다 살았다, 자기랑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IF를 마치고 나서 들어가는 과정, 첫 과정을 에비니시오라 그러는데, 보통 첫 솔로, 퍼스트 솔로까지가 되죠. 에비니시오는 뭐냐면 순전히 비행기 조작만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첫 번째 Effective Control, 이거 이제, 그리고 Straight and Level, 바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 1시간이에요. Climb and Descend,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에는 Turning, 이런 식으로 하고, 주로 대부분의 레슨이 다 이제 서킷이에요. 서킷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패턴이라고 하죠. 공항에서 그냥 이 착륙만 계속 하는 거. 떴다가 한 바퀴 돌아가고 또 내리고, 떴다가 한 바퀴 돌아가고 내려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99년도에 시작한 지 2년 됐어요. 근데 이게 2년 동안 꾸준히 한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는 2년이 걸려서 99년도에 드디어 첫 솔로를 했습니다. 그때 90년대 비행할 때랑 지금 할 때랑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 중학생이었잖아요. 지금은 직장인에 결혼도 했고 딸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공항까지 엄마 아버지가 태워주셨고 돈 내주셨죠. 레슨비, 장비고 뭐 다 사주셨지. 그리고 공부 좀 해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려면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일해야지, 집안일 해야지, 애 봐야지, 눈치 보면서 자면, 사람들 자면 좀 하고. 돈 누가 내줘? 제가 돈 벌어서 해야지. 근데 또 결혼했으니까 제 돈입니까? 맞벌이 하는 부분인데 같이 버는 돈 눈치 봐가면서 써야죠. 태워주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직접 가야지. 그러다가 자동차 한 대 있는 거 와이프가 쓴다 그러면은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이것만 했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컨 솔로를 마지막으로 비행을 그만뒀죠. 왜 그랬냐면, 일단 영어가 어려웠고, 뭐 핑계지만 근데 솔직히 97년도면은 96년도 왔으니까 온지 1년 차 됐잖아요. 1년 차면 영어 못해요. 영어 중에서 3대 제일 어려운 영어 뭐래? 법률 영어, 그 다음에 의학 영어, 그 다음에가 한국 영어인데, 그거를 하려고 그랬으니 이게 잘 되냐고. 어려우니까는 재미가 없죠. 그리고 또 의지도 많이 없었고, 교관님도 계속 바뀌어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을 나 계속 할 걸 후회를 하면서 살았죠. 근데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호주에는 비행을 학자금 대출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자금 대출이 근데 이제 졸업하자마자 돈을 갚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버는 수익의 일정 몇 %만 내는 거야.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만약에 회사 잘려갖고 돈을 못 벌면 안 내. 근데
그때 또 문제가 돈을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빌릴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 10만 불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PPL, 그 다음에 사업 연장, 그리고 쌍발, 계기, 거기에다 교관까지 되려면 이 학자금 대출 한도 안에 끝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PPL까지는 사비를 들여서 했죠. 이제 와이프랑 맞벌이 하고 애 하나 키우면서 돈 조금씩 모아놓은 돈, 비행 PPL 딴다고 전부 갖다 쏟아부었는데, 지금도 어디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비행 배우는 거 얘기하면 다들 제가 비행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와이프가 남편한테 그 돈을 써가면서 비행을 배우도록 허락을 했다는 사실에 아주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그래서 이제 돌아온 게 몇 년도냐면 2016년도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거 비행 1시간에 한 300불 해요. 300불 25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저 옛날에 96년도에 해놓은 비행이 벌써 막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런 거 다 인정을 안 해주고 처음부터 하면 어떡하나. 다행히 처음에 한번 교관하고 트레이닝 에리아까지 비행 한번 해보고 스톨로 바로 넘어간 다음에, 그래서 뭐 몇 시간 안 타고 다시 퍼스트 솔로라고 앞장에 적혀 있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다시 하는데 또 솔로를 했다는 기념으로 퍼스트 솔로라고 다시 적었어요. 교관님은 활주로 옆에 내려놓고 저 혼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솔로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솔로를 이제 처음에는 한 바퀴 솔로 하다가 그 다음날은 2바퀴 솔로, 그 다음에 3바퀴 솔로 해오고, 간단한 비행기 조작을 떠나서 조금씩 어려운 과정 레슨들을 받기 시작하죠. 포스트 랜딩이라고 해서 비상 착륙, 땅바닥 그냥 밭에 비상 착륙하는 거, 이런 거 실제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갑자기 엔진을 딱 꺼버리고 이제 비상사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차죠. 막 비행하면서. 그래갖고 저 땅에 내리겠습니다. 그럼 물로 가봐 그래갖고 근처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남의 밭에 막 소도 있고 그런데 내릴 순 없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이런 거 연습하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이제 면허 시험이 있는데 RPL 테스트라고 해서 Recreational Pilot's License. 이게 뭐냐면 비행을 진짜 레저로 하는 거죠. 레저. 그냥 비행기 빌려갖고 공항 근처에서만, 멀리도 못 가요. 공항 근처에서만 타다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스포츠식으로 따고 싶은 사람들 여기까지만 따면 돼요. 태어나서 첫 비행 면허증이죠. 그러니까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뭐가 별로 멀리 나가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첫 인생에 내가 비행 면허증을 드디어 땄구나 하는 감격의 순간이죠. 자, RPL 따고 난 후에 이제 PPL 과정으로 넘어갔는데, PPL과 RPL 다른 점이 뭐냐면 PPL은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에비니시오랑 RPL 과정은 공항 근처에서만 있었다면 PPL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몰고 다른 공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처음으로 여태까지 계속 비행을 한 공항에서만 했다면 처음으로 비행기를 끌고 다른 공항에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른 비행기도 뭐 다른 활주로도 보고 다른 경치도 보고 굉장히 재밌죠. 처음에는. PPL 과정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게, 옛날에는 이제 레슨을 한 번 하고 오면 보통 1시간 레슨 했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한 300불 정도 내요. 뭐 25만 원 뭐 이런 건데, PPL 과정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다른 지역의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오면 3시간이에요. 그러면 900불이야. 1000불 가까이. 50만 원 넘게 이걸 한 번 갈 때마다 이거를 긁고 와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레슨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솔로로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프라이빗 라이센스를 따게 되죠. PPL. 할머니 교관님이세요. 할머니 그 카리스마가 엄청났지 진짜. 지상에서는 진짜 막 맘 좋은 그냥 할머니 같아 보이는데 비행기만 타면 갑자기 카리스마가 그냥. 이제 돈도 다 썼어요. 하지만 이제 학자금 대출로 CPL 과정 코스를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머셜 과정에 등록을 했고요. 이때부터는 유니폼은 입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도 그렇고 보통 PPL 자가면을 따고 나면 계기 증명을 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따는 게 커머셜 사업 면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호주는 거기에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개인 면장 다음에 사업 면장을 따고 거기에 쌍발하고 계기를 추가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PPL을 따고 나서 CPL까지의 과정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제 경험을 좀 쌓으면서 커머셜 사업 면장 시험을 볼 수 있기 필요한 비행 시간을 맞추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50시간의 비행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쌓기 위해서 그냥 혼자서 비행 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연습을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언제 주말마다 비행기를 몰고 혼자서 3시간 동안 하늘에서 아무도 없이 비행기에 혼자 앉아갖고 지도 봐가면서 경치 보고 산 보고 그러면서 평생 가볼 일 없을 호주의 이런 지방 도시에 가요. 가서 내리면 정말 허허 벌판을 2시간을 날아왔는데 도착하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비행기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활발한 그런
공항에 있을 때도 있고 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아무도 없고 진짜 조용하고 날고 있는 비행기는 한 대도 없고 주차장에 비행기 한두 대 서 있고 근처에 자동차도 안 지나가고 정말 고요한 아무도 없는 그런 데 가요. 터미널 안에 들어가면은 음악만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평생 제가 일부러 갈 일이 없는 그런 도시들이잖아요. 혼자 비행기 몰고 가갖고 여기서 한두 시간씩 쉬다 오고 그럴 경험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CPL 시험을 보는데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때 비행기 기종을 살짝 바꿔요. 여태까지 아처에서 에러로 바뀌죠. 이게 다른지 뭐냐면 CSU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바퀴가 들어가요. 여태까지는 바퀴를 내놓고 다녔다면 지금은 이제 retractable 기어라고 해서 바퀴가 들어갔다가 또 착륙할 때 다시 빼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CPL 테스트.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바로 이 Flight Crew License. 뭐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면허증처럼 카드에 사진 박아갖고 이렇게 주는데 여기선 그렇게 안 해요. 호주는 후져서 그냥 A4 용지가 날라옵니다. 그럼 그걸 잘라갖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면허 따니까 이런 거 하나 주더라고요. 솔직히 뭐 기념품이지 뭐 이거 달고 다닐 일 있어요. 제 생각에 미국에서는 CPL 시험 한 번 보면 된다면서 여기서 근데 과목 따로 7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고 붙어야지만 CPL 면을 딸 수 있습니다. 7개를 붙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또 저기 없어진 책이 2개인가 더 있어요. 그래서 7개인데 그리고 하다 보면 책이 막 늡니다. AIP 또 다 항공 관련 법률 서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기종 바뀔 때마다 그 비행 POH라 그러죠. 지도도 엄청 세야 돼.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자, 그리고 이제 커머셜 과정이 끝나고 뭘 하게 되냐면 쌍발 엔진 들어갔습니다. 쌍발 엔진은 이제부터 돈이 무서워지죠. 쌍발 엔진은 1시간에 한 600불 그래요. 600불이면 50만 원이에요. 1시간. 2시간 타고 오면은 1000불이 넘고 3시간 타고 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면허증에 한 줄 추가로 받습니다. MEA, Multi Engine Airplane. 그 다음 과정이 계기비행인데 보통 계기비행 시작하기 전에 IREX라고 해서 계기비행 필기 이론 공부를 먼저 하고 시험을 먼저 붙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비행기 조정하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오죽하면 이제부터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계기비행은 정말 절차에 관련된 거예요. 절차. 그러면 이제 절차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니까 이론 시험을 먼저 봐는 거죠. 이때부터는 비행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차원이. 일단은 구름 있어도 그냥 비행하죠. 뚫고 가죠. 비 와도 비행하죠. 밤 어두워도 빛이 없어도 비행하죠. 국제공항 캔버라 같은 데 가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는 국제공항에 내려도 보고 빗물이 창문에 막 튀기는데도 비행을 해보고 창문에 막 얼음이 이렇게 얼었다가 점점 녹아갖고서 이렇게 슉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멀티 엔진 IFR 플라이트 테스트. 짜라잔 IR Instrument Rating Multi Engine Airplane 2D, 3D.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거고요. 교관 자격증까지 추가로 취득을 해서 교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뭐 각자 알아서 해야죠. 더 이상 누가 교관이랍시고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또 호주 비행 교육 관련된 블로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특히나 그 일본 사태 최근에 터지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요즘 호주는 조종사 부족이 심각하다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호주에 가도 조종사를 취직하는 게 가능할까요? 요즘 힘드니까 옛날에도 레드오션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 일본 관광 그 불매 그거 하면서 더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조종사를 취직을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여기 카데시라 그러죠. 호주 한 지방 항공사에 교육생으로 지원을 했다가 합격까지 갔던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걸로도 좀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채널 구독해 주시고 다음에 오시면 또 그런 얘기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lean from! 1500 with information, Foxtrot email.